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각각각이 들어가는 한자를 배우실 건데요. 각각각이라는 한자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최대한 줄여서 했는데도 27자 정도 지금 되는 한자가 파트가 되어 있어서 오늘은 핑크색 한자 각각각에 해당하는 한자만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20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각각각이 들어간 한자들만 하시겠습니다. 교재 준비하시고 또는 교재가 없어도 제 거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각각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위에 뒤저울치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있긴 한데 이 입구를 그냥 입구라고 보지 않고 이런 구덩이다, 집이다 보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 모양의 이 뒤저울치가 발바닥 모양을 그린 한자거든요. 발 모양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집으로 돌아오다 나중에 변해서 각각이다 라는 말로 쓰는데요. 또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이 뒤처져 오다라는 뜻과 입구를 말하다로 해서 뒤처져 오는 사람들이 왜 뒤처져 왔는지 이유가 제각각이더라 해서 제각각 각자로 해석도 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게 해석이 재밌기도 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해석법이 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져올 치자 이쪽 한자 좀 보시고 입고 보셔서 발 모양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집으로 들어오다 라는 뜻인데 나중에 변해서 각각각이라는 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까처럼 뒤쳐져 오는 사람들의 변명이 각각이네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각별, 각종, 각양각색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요. 각각이라는 말, 이 각각을 한자로 바꾼 것 뿐이겠죠? 그래서 각별하다 그러면 다를 별자가 되겠습니다. 각종 그러면 시종자가 되겠고요. 각양각색 그러면 모양량, 각각각, 빛색 이렇게 해서 각양각색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지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자, 누각각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누각각 또는 내각각 이런 말로 쓰는데요. 문문을 쓰고 각각각을 썼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 집이다. 일반적인 집보다는 누각처럼 높이 지은 집을 뜻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라고 해서 누각각, 내각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문문 더하기 각각각, 누각각, 내각각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 자 쉽죠? 각 발음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각이고요. 내각이라고 하는 우리 특히 국회, 내각 이럴 때 쓸 때 쓰고 강요, 동료료, 각하 어떤 그 집단의 높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아래쪽에서 그분을 높일 때 쓰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할 때 각하 많이 썼죠. 전각 그러면 큰 집, 궁궐 같은 걸 전각이라고 하고요. 누각은 방금 말한 이 누각을 뜻하는 말이고 입각이다 그러면 그런 정치하는 공간 안에 들어가다 해서 입각. 이 내각이라는 표현 어떤 정치 집단 각각으로도 쓰기 때문에 단어가 이렇게 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토할각을 보시면 입구 더하기 각각각자입니다. 입으로 각자 조심하여 토하다라고 해서 토할 각자에 보시면 가래담자를 쓰게 되면 각담, 객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각혈, 피를 토하다 해서 각발은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 볼까요? 삼갈각을 보시는데요. 마음을 각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각각을 해석을 좀 그렇게 해봤고요. 각건이라고 해서 1급자에 나오는 정성건자입니다. 그래서 각건, 각근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정성건, 각건, 각근 그래서 삼갈 근자를 써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 각자입니다. 마음을 각자 조심하다. 읽기 문제 나와요. 근데 좀 쉬워요.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겨드랑이 각자를 보시면 달월이 앞에 오면 우리 육달월 뜻하는 한자라고 했죠. 그 다음 뒷부분에 있는 한자가 각각각이니까 각자의 겨드랑이라고 그냥 해석을 좀 지어봤고 어깨 아래 옆구리 사이에 있는 겨드랑 각자인데 쓰임 한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칭하시고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겨드랑이에 혈자리 할 때쯤 그렇게 겨드랑이 액자랑 다르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겨드랑이를 지칭하는 한자구나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고, 발음도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뭐 읽기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냥 각만 쓰셔도 되니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급수는 낮지만 한자가 나와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급수가 낮지만 발음이 바뀌니까 뒤로 빠진 거예요. 아주 기본 급수 중에 기본 급수고요. 우리 집에 오는 제각기 다른 집에는 오는 사람, 손님, 나그네, 이게 집에 오는 각각 뒤늦게 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을 손님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손님, 나그네 이럴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 손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객지, 볼관, 땅지, 객지, 객실, 집실, 고객, 돌아볼 고, 취객, 그 다음 취할 취, 조문객, 그러면 조상할 조, 물을 문, 조문객, 방문객, 그러면 찾을 방, 물을 문에서 방문객,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손님, 객자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많이 보는 한자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 손님 객자에 입구만 집어넣은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를 집어넣으면 토하다인데 그냥 손님 토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어가 객혈이 제일 많이 써요. 아까 각혈처럼. 그래서 피를 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뭐 공포영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뭔가가 뭐 이렇게 잘못 드셔서 식중독에 의해서 아니면 누가 약을 타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재밌게 가르쳐도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연상하셔도 되고, 그 다음 격식격도 낮은 급수이지만 필수 한자이지만 발음이 좀 달라서 뒤쪽으로 뺀 경향이 있고요. 격식이라는 것 자체 해석을 잘 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나무의 가지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뻗어나가는 그런 규칙이 있더라 라고 해서 격식이 있더라. 그것만의 식물만의 법칙이 있더라 해서 그 법칙을 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틀에 맞게 딱 되는 것들을 다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격식, 법식, 규격, 법규, 성격, 성씨성, 아니 성품성, 그다음 가격, 갑가, 엄격, 엄화럼, 인격, 사람인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그 틀이라는 거 하면 이 격식격을 좀 외울 수 있는데 그 틀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셔도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칠격, 싸울격은 여기에 손으로 싸우니까 썼겠죠?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 격투기 할 때 칠격을 이거 말고도 쓰는 격자, 수레차 들어가는 격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격투 말고 이것도 있다. 한번 보시고 격살하면 여기 보면 때려서 싸워서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격살이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격 발음이 아주 특이합니다. 정말로. 격 하나 또 있네요. 보셨더니 백골격이라고 해서 뼈골에다가 각각각을 집어넣어서 각각의 시체에 나오는 뼈다 해서 어, 여기서 보면 골격 할 때 쓰는 격식격을 쓰기도 하는데 뼈결제에서 골격, 뼈대가 어떻다. 근데 우리 흔히 아우 골격이 크다 이럴 때 쓰는 격자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저를 항상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못 보니까 제가 키가 좀 작은 키는 아니에요. 168 정도 되니까 좀 큰 키죠. 그러다가 또 호리호리하게 아주 얇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등치도 아주 떡대같이 커요. 그래서 골격이 크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아줌마니까 아줌마 얘기할게요. 그 아기를 낳는데 골격이 크고 등치도 크고 키도 크니 시댁에서는 아이를 아주 크게 낳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생아실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제가 3kg로 낳았거든요. 2.8 조금 넘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는 이렇게 사람은 엄마는 큰데 아기가 작다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3kg 낳는데 옆에 아기는 막 4kg야. 그러면 신생아 때는 그 1kg가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맘먹고 아이를 조금 제가 일할 때 육아를 도와주시는데 너무 많이 먹이시더라고. 아기가 이제 커야 된다고. 백골애를 키워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저희 아이 아주 커요. 아주 아주 커서 키가 185나 되니까 잘 컸죠.
어머니가 키웠는지 저의 유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애 아빠가 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로 제가 커서 큰 걸로 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의 노고가 있으니까 잘 먹인 걸로. 골격 얘기하니까 제가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웃어주세요. 자, 그 다음 거머리 격자인데요. 앞에다 벌레충 쓰시고 벌레회, 벌레충 뒤에 각각각을 써서 아니 각각각이 아니라 여기 손님객이라고 썼어야 되네요. 이런 것들은. 아이고 야도 또 정정해야겠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거머리 격자는 몸에 각 한 마리씩 붙어있는 거머리인데요. 쓰임 한자가 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한번 격발음에 집어넣은 건데요. 여러분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아시죠? 저도 거머리 알아요. 너무너무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뭐 몸에 붙어 있기도 했었어요. 비 왔을 때. 그 논에 따라갔다가 엄마 따라갔다가 제 몸에 붙어서 엄청 기절할 뻔했긴 했는데 거머리 요즘 애들은 못 볼 거야 아마.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뿔 격자인데요. 많이 쓰는 거 아니고요. 가지가 있는 사슴뿔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저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을락자를 보시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락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락 발음하기 시작합니다. 실로 제각기 떨어져 있는 것을 있다라고 해서 이을락자입니다. 그래서 연락, 맥락, 경락, 이을연자고요. 맥맥자고요. 여기 보면 줄 지날 경자인데 여기서 신경 경자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정신 신경 우리 줄. 그래서 실로 제각기 있는 것을 연결시키다 라고 해서 이을 낙자고요. 실사는 연결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각각 물길을 따라 흐르는 강물이라는 말에서 그냥 정말 너무 쉽죠. 그래서 단어도 그냥 물 이름이에요. 중국에 있는 강 이름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나와도 얼른 읽을 수 있는데 뭐만 주의하셔야 되냐. 각 발음하시면 다 틀립니다. 각이 아니라 락 발음으로 바뀌고 있는 거 조심히 보시고 이 지질 낙자도 불로 지져요. 불도장을 찍는 것인데 낙인이라고 해서 쓰기 문제로 나옵니다. 1급 정도의 유념이어서 보시고 체크도 한번 해놓으세요. 불에 달구어 찍는 쇠 도장이며 다시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판정이나 평가다 해서 지질 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화 더하기 각각각 낙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찍히게 되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하기가 엄청 힘들지 않나요? 이거는 그렇다라고 느껴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낙인이 찍힌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찍히게 되면 다시 바뀌기 힘드니까 그런 거고 반대로 나의 프레임으로 나의 생각 편견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찍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변할 수 없지만 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변한다는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인론 딱 찍어서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갈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유즘락. 앞에다가 발효식품이라는 술단지를 쓰고요. 뒤에 각각각을 집어넣어서 큰 항아리에 담아서 놓은 유즙, 우유즙이에요. 이거는 다교라고 보지 마시고 항아리로 보시라는 참고 단어를 써놨고 우리가 낙농업이라고 하자 소나 양 따위의 젖을 가공하여 유제품 만드는 농업인데요. 이 낙농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낙농, 낙농자, 낙농업. 우유 우리 많이 먹고 치즈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책들 보면 이 낙농업 정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은 협찬을 해서 우리가 정말 우유를 열심히 먹고 있는 거다. 우유 먹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 책에는 그런 우유를 그렇게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식주의자들, 비건주의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낙농업 뭐 찬반 의견이 있으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요즘 낙 보셨으면 좋겠고 락 발음이 앞에 와서 낙되니까 혹여라도 낙농 쓰라고 하면 우리 한자 시험에서 오답률 많아요. 유념해 보십시오. 자락, 근데 락 쭉쭉쭉 나옵니다. 목걸이 락자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구슬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구슬로 가지고 다닌다 해서 구슬 목걸이가 되겠고, 구슬을 꿰어 목에 걸거나 팔에 두르는 장식품을 영락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낙타락자를 보시면 말마가 낙타를 상징하는 단어로 썼고 각각 타고 다니는 낙타인데요. 짰죠? 그래서 낙타를 제가 해석을 좀 해놨습니다. 키가 약 2m고 사막 생활에 알맞게 콧구멍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으며 속눈썹이 빽빽하고 등에 지방을 강직하는 혹이 있고 육봉이라는 게 있고 며칠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정도 낙타인데 딱 우리 낙타의 이미가 메르스 때문에 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졌죠. 메르스병 때문에. 그 다음 갈게요. 떨어질락 마을락. 자, 이것도 락 발음해서 뒤쪽으로 좀 뺐는데 필수 한자지요. 초목이 시들어서 물방울이 이 땅에 떨어지듯이 아래로 떨어지다 해서 떨어질락 마을락자가 되겠습니다. 추락, 떨어질 추, 낙제, 여기서는 시험제자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락, 마땅할 땅, 탈락, 벗을 탈, 함락, 빠질 함, 불악, 여기서 거느릴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락, 마을 락, 그래서 이 락자가 여기다 보실 때 불악할 때 쓰는 한자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금 지배했을 때 이런 명칭을 많이 써서 현재에는 일제 잔재 없앤다고 해서 마을을 절대 불악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불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마을 이름하고. 여기에 불악 말고 굴락이라는 말을 없구나. 굴락. 예, 물이 지어 있는 것, 식물의 굴락지를 발견하다. 이럴 때도 많이 떼지어 있다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마을처럼 있다라는 뜻으로. 간략할 약자를 좀 보겠습니다. 간략할 약, 빼앗을 약자를 보시면 밭전에다가 각각각을 집어넣어서 밭을 각각 잘 경작하다. 밭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빼앗아 가다 해서 간략할 약, 빼앗을 약자가 돼서 약도 간략하다는 말로 하니까 약도 그림도 양력, 간략한 나의 역사력자죠. 지낼력, 약자, 글자자, 계략, 그러면 여기에 계략 개자로 보시는 게 좋겠죠. 개체계, 전략, 싸움점, 그 다음 침략, 침노할 침, 침략할 침. 그럼 이쪽엔 다 전쟁하고 관계된 한자니까 빼앗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약도, 양력, 약자, 이런 건 간략할 약자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자의 훈음이 꼭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빼앗을 약자만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많아요. 그지만 다 외울 수 없으니 많이 쓰는 상용하는 걸 위주로 한 이 두 개 정도 외우면 어떨까라고 제가 두 개 정도 뽑은 거고요. 사전을 다 외워버릴 수는 없죠. 근데 필수자, 노트 필기처럼 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좀 집어넣습니다. 길로자를 좀 보실게요. 자, 길로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족과 각각각을 집어넣어서 발로 걸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다 라고 해서 도로, 통로, 노선 이런 말로 쓰는데 길로자, 길도자. 통로 그러면 통할 통자, 노선 그러면 줄선자, 진로 그러면 나아갈 진자, 기로 산 갈림길 기자, 철로 그러면 쇠철자 이런 식으로 길하고 관계되는데 우리가 발로 걸어가는 길이죠. 요즘은 더 건강 생각해서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걸었죠. 발로 걸어서 집으로. 저도 어렸을 때 걸어서 학교 다녔는데 정말 많이 걸었어요. 진짜 꼴짝이 살았나 봐요. 저 4km씩 걸었어요. 운동은 뭐 저절로 했죠. 저절로. 언니들 따라서. 그 다음 가겠습니다. 수레로는 수레차에다가 각각 써서 수레가 가는 길이니까 임금의 수레며 은나라 수레이고 섭으로 덮개를 한 허술한 수레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 거죠. 허술한 수레일 수도 있고 임금 수레일 수도 있고 수레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슬로자를 좀 별표하고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슬로가 드러날 로가 있다는 거에 체크를 꼭 해두시고 비유에다가 길로를 썼는데 비가 내린 것처럼 길가에 풀잎 나뭇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여기에서 이슬로라고 했는데 이슬로가 길가에서 드러나 보이니까 드러날 로로 써서 여기 보십시오. 노숙 드러나는 곳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잠잘수 노점 가게점 내부가 드러나 보여요. 노골 겉으로 뼈가 드러나듯이 다 얘기해 버려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노출 다 드러나게 해요. 토로 칠토자 토할토 토로할 토자 다 얘기해 버리는 거죠. 폭로
무서울 정도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슬로는 뭐 이슬하고 관계된 상로, 뭐 이렇게 해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쓰는 로긴 한데 드러날 로의 예시를 거의 다 썼습니다. 생소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백로새입니다. 해오라기로 백로로, 해오라기라고도 하고 백로로라고도 하고, 그래서 백로, 오로, 까마귀와 해오라기인데요. 잘 보세요. 바둑을 예쁘게 오로라고 표현을 하며 까마귀는 검은 돌이고 해오라기는 흰 돌에 비유해서 오로라고도 합니다. 다 바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검정색알, 뭐 여러분 바둑 잘 두시는 분 많죠? 바둑 우리가 이세돌 때문에 더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긴 하는데, 바둑 둘 때 매수를 앞에를 다 이렇게 예상하고 하기 때문에 머리 지능, 그다음에 정서 불안한 친구들 앉아있게 하는, 또 승부욕을 자극하게 해서 그런 게임도 많이 하고 그렇죠. 내기 바둑도 많이 하시고, 오로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강 이름 논자는 물수의 길로만 쓰시면 되니까 길가 옆으로 흐르는 강이고요. 이런 중국의 강 이름이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시면 오동나무 로자 보세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로자인데 쓰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자 정도 남았네요.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어요. 네, 페이지가 넘어가서 오늘 뇌물줄 냈자인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고요. 각 발음도 아니고 격 발음도 아니고 로 발음도 아니고 뢰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제 위원자다, 시험 문제 내고 싶다, 아니면 좀 한자 아는 체 하고 싶다, 이거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읽어보라고 각각 돈을 받아서 뇌물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뇌물 할 때 쓰는 뇌예요. 수뢰, 뇌물을 받았다는 죄로 엄청 공직자는 수뢰죄가 크죠. 회례, 뇌물 회자를 써서 뇌물을 회례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자가 오늘 마지막 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해도들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각각 들어간 한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공부 열심히 하셨죠?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34쪽에 있는 해도들 간자하고 구들 견, 어질 현자라는 핑크색 박스에 있는 한자 예시들, 이런 한자들 수업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가 방패간인데 방패간 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핑크색 한자와 관련된 한자 할게요. 교재 준비하셔서 같이 메모하시면서 하셔도 좋고, 책 없으시면 제가 화면에 제 한자 책을 다 PDF로 띄우니까 그거 보시면서 오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 또 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이런 한자가 또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즐겁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오늘 배우시는 해돋을감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 햇빛이 빛나는 모양을 본든 한자인데 쓰는 한자는 없습니다. 해가 돋는다고 해서 여기 날일자 해가 있고 열십자가 위아래로 있는데 햇볕이 빛나는 모습이고 그 옆에서 이렇게 사람이 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아래다 쭉 써놨는데 책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해돋을감을 남겨놓기도 하고 아예 위에 있는 사람인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이 한자처럼 안 써버리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인은. 그래서 이 해돋을간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됐을 때 그렇구나를 좀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먼저 줄기간을 한번 보실게요. 앞에 해돋을간 자와 그대로 해서 사람인을 써주고 방패간만 집어넣었으니까 방패간이 발음을 하고 있는 거 맞지요? 나무 줄기를 잘라 만든 방패이며 줄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로 근간, 간부, 간사 이렇게 쓰는데요. 뿌리 근자 쓰고 근간, 거느릴 부 써서 간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선생님들, 간사님들 할 때 이렇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줄기라 보니까 여기 나무목을 써서 줄기간이라도 한다는 거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한자가 바로 하늘건, 마를건이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있는 한자가 해돋을간 그대로 썼는데 새을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구나.' 해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 새을자를 초목이 돋아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한자들이 있어요. 그걸 좀 활용을 한다면 '해가 돋아나 오르듯이 초목이 싹을 뻗어 나가는구나. 하늘은 건조하다 마르다.'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건, 마를건, 여기에 하늘건은 하늘과 땅만 쓰고요. 마르다 할 때가 제일 많이 쓰는 한자인데 마르다라고 할 때는 원래 간 발음을 해야 이게 본은입니다. 그런데 한자의 활용법을 보시다시피 다 건자입니다. 그래서 이 간은 본 발음이고 거의 건 발음을 하고 얘는 하늘 뜻보다는 마르다라는 뜻이 더 많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어 볼게요. 건곤이라고 하면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처럼 하늘과 땅 이럴 때 딱 하늘 땅 이렇게 할 때 쓰고요. 건배 보시다시피 잔배 우리 맥주 한잔 하실 때 소주 한잔 할 때 건배할 때 쓰는 cheers 건배인데요. 잔을 말려버립시다 이 뜻이니까 그 술잔들을 다 마시는 겁니다. 건배할 때 여기서 마를 건으로 하시고 건습 마르고 습하다 해서 건습 이렇게 젖을 습자가 되겠죠. 건어물 그러면 물고기 종류를 말려서 물건이 되겠고 요즘 핫한 기계죠. 건조기 해서 마를 건 마를 쪽 기계기 해서 건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기 다 마를 건이죠. 얘는 마를 건이 훨씬 많이 쓰는구나로 유념하셔서 외우시면 좋겠고 두 개 다 외우는 게 좋죠. 간 발음은 없습니다. 그냥 본 발음이어서 써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보세요. 대한민국, 한복, 옥복, 대한제국, 임금제 고종이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죠. 한국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 우리나라 이름부터 외우기를 좀 강조해서 8급 한자 선정 한자에 나라 이름 한자를 두는 단체들이 있는데 처음 한자 배우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기절을 하죠. 획순이 너무 많아서. 참 한자 예뻐요. 예쁘고 무늬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불에도 들어가고 한복에도 들어가고 예쁜 한자인데 뜻도 좀 예쁩니다. 한번 보실게요. 해돋을 간자에 사람 인자가 좀 생략이 됐지만 해돋을 간으라고 보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가죽 위자가 있잖아요. 가죽 위는 에어쌀 위라고도 해석하는 책들이 있어요. 진짜 에어쌀 위가 되려면 큰 네모를 해야 진짜 에어쌀 위가 맞긴 하는데 가죽 위로 저는 해석을 할게요. 해가 돋아오르는 동쪽 나라며 삼각처럼 산으로 에워싼 우리나라인데 가죽 위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해석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 가죽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가죽은 이 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입구만 있는 게 가죽인데요. 이 가죽을 도둑 맞을까봐 위에 아래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발이에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해가 도는 동쪽 나라고 잘 지켜야 되는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책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경선 보면 위쪽으로 중국,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 또 항상 저쪽 러시아 만주족, 여진족이 내려오죠. 그래서 국경선이 항상 잠잠할 날이 없는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여서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책을 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외교가 참 중요한 나라지요. 그래서 해가 돋는 동쪽 나라며 잘 지켜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그 다음 많이 본 한자는 아니에요. 글한, 날개한이라고 해서 해돋을 간자에 기두를 썼는데 간 발음이 한 돼버린 한자고 날개 모양을 그대로 써서 날개한인데 이름자에 한자 들어가는 사람도 쓰는데 얘는 글하고 관계된 한자입니다. 아침 햇살 사이로 보이는 새 깃털로 붓을 만들어 그 붓으로 글과 편지를 쓰다 해서 서한하면 편지가 되고요. 한림 그러면 그런 높은 관직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자도 쓰고 새 깃털로 만든 붓 우리 영화 보면 깃털 달린 펜쪽 많이 보시잖아요. 그림도 있고 엽서도 있고 그래서 글하고 관계되고 편지하고 관계되는구나 이렇게 유념하시고 여기에 줄기간자에 물수만 집어넣어서 물가에서 줄기처럼 중요한 관리들이 목욕을 하였다라고 해서 빨래 한자인데요.
훈음쓰기 4번 문제 정도에 나옵니다. 빨래한이라고 하시는데 간 발음할까 봐 조심하셔야 될 그런 한자인데, 그럼 얘는 무슨 빨래가 한자가 있냐? 있어요. 당나라 시대 때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문화 번성기인 당대에 관리들한테 열흘에 한 번씩 목욕하라고, 빨래하라고 이렇게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씻을 척자를 줘서 씻을 척, 옷과 그릇을 빨고 씻었다라고 해서 세척해 할 때 한 척 이렇게 쓰는 한자기도 하네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자주 안 씻었다는 얘기죠. 목욕을 하루에 열흘에 휴가를 줬으니까 열흘에 한 번 씻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는 매일 안 씻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씻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더러운데요.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당대에도 이랬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개인 위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중요한지 아시죠? 빨래한 물로. 그 다음 넓고 큰 모양 한자도 여기에 글한자 쓰고 물수만 써서 넓은 강 모양인데요. 호환이다 해서 넓으로를 써서 책 따위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비유할 때도 쓰는 단어로 있으니까 읽기만 좀 하시면 좋겠고요. 배짱이 한자는 별로 쓰는 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한자는 아니지만 좀 알아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 해가 도단하니 움직이기 시작한 배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흰 꽝도 새추를 집어넣으니까 아침 해가 돋아나니 흰 꽝이 날아다닌다 해서 새예요. 자, 꽁지가 짧은 꽝을 상징한다면 바로 아래에 새 조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닭을 상징하는데요. 아침 해가 돋아나니 울음소리 나는 닭이다, 붉은 닭이다 해서 우리 붉은 닭 집에서 많이 키우죠. 그 닭 울면 깨어나라고 해서 닭 울음소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붉은 닭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넘겨도 괜찮을 듯 해요. 제 생각에는. 네, 여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볼까요? 구들간 어질 현자를 보시면 신하신하고 오른손 우자를 보는데 구들간자 보세요. 신하신이죠. 그 다음 손이에요. 신하, 노예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굳건하고 현명한 것을 그린 한자입니다. 혼자 쓰진 않습니다. 절대. 근데 간과 견과 현 이런 발음을 줄 건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구들견자는 구들 간자가 발음을 좋고 흑토를 썼는데 이 구들 간자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흑토를 더 집어넣어서 흙을 아주 견고하게 만든다는 뜻이어서 견고하다, 구들고 견과류 할 때 열매과 딱딱한 열매 종류 무리류 그런 종류겠죠. 견지, 잡을지, 중견 가운데 지금 중견 배우 할 때요. 강견 그럼 구들간 이렇게 써서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 흑토가 아니라 실사를 쓰게 되면 어떤 자냐? 그럼 실하고 관계된 한자 중에 실이 팽팽한 겁니다. 너랑 나랑 굳게 서로 쫙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줄다리기 하기 직전 그 줄 있죠. 서로 밀리고 밀리고 서로 밀리려고 하는 그런 줄. 거기다가 쓰니까 긴장하다, 베풀장, 긴급하다, 급할 급, 긴박하다, 핍박할 바, 긴밀하다, 빽빽할 밀, 긴축, 줄어들 축, 요긴, 중요할 요 해서 이렇게 한자가 써지는 거죠. 그래서 팽팽할 긴자는 이렇게 실을 당기고 있다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에 또 비슷하게 그럼 조개패가 들어가면 뭐냐?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굳게 굳센 마음으로 아주 단단한 어짐으로 재물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진 사람이니까 어진 사람이다. 아주 최고로 좋은 해석을 해놨죠. 그래서 어질현, 돈 관리를 잘하는 신하입니다. 나라의 재정도 신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재정이 되고 집에도 우리가 현모양처라고 해서 엄마의 씀씀이가 크면 과소비를 하시면 부자 되긴 힘들겠죠. 반대로 아빠도 많이 쓰면 부자 되기 힘듭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현명하다 그러면 어질 현자에 발글명 써서 현명. 현인 어진 사람, 선현 어진 조상, 집현전 우리 집현전이 어진 선비들이 모일 집 그런 궁전입니다. 집현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세종대왕이죠. 집현전 한자 이렇게 쓰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소하죠?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콩팥신을 보시는데요.
신하 신자의 구들간, 그다음 우리 신체를 뜻하면서 아주 굳건하고 건강해야 되는 콩팥입니다. 콩의 생김새와 팥의 빛깔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쓴대요. 콩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다음에 콩팥은 신체 내장이 우리 신장이어서 진짜 신장, 신낭, 주머니 낭자고 오장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인데요. 콩팥 아시죠? 양쪽 두 개 정말. 그래서 두 개여서 하나가 고장이 나도 살긴 하고 이식을 받아서 살기도 하고 중요하지요. 콩팥. 피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정말. 그다음 더벅머리수 새울수를 보시는데 애송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더벅머리 이렇게 서 있는 어린아이들을 뜻하는데요. 더벅머리 숫자의 본자는 아래가 콩두자를 써야 진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뜻이 많다 보니까 설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도 맞다고 치고 수유라고 해서 여기에 선비유자를 써서 못난 유학자, 이런 더벅머리의 애송이 같은 유학자라고 해서 쓰긴 하는데 진짜로 못난 유학자라든지 아니면 유학자가 당신이 자기를 수유라고 아유 겸손하게 자기 별로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도 쓴다는 거. 이 수립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정부 수립이라고 할 때는 나무수, 세울 수자를 쓰고요. 그래도 뭔가 세우다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같이 쓰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 끌견자와 강철견을 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끌견, 강철견을 보시면 단단히 묶어 손으로 끌고 가다 해서 쓰임이 별로 없고 얘 들어가면 견이고 손수면 이런가 보다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높은 급수에 등장하니까 또 위에다가 세금을 써서 강철이다 라고 단단한 굳센 강철이다 해서 이게 굳다라는 뜻이고 견 발음이 있고 뭐가 추가 다니는가에 따라서 한자의 훈음이 바뀌는구나 라고 좀 쉽게 보시는 예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돋을간 구들겸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편람으로 쭉 수업하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